자, 공부하기 싫은 아이. 어디까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될까요? 자, 여기서 공부란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하고 있는 입시 공부,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싫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나 공부하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대학을 꼭 가야 돼? 뭐, 의대를 꼭 가야 돼? 인서울을 꼭 해야 해?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뭐 학원 가지 않고 엄마 나 인강 듣고 혼자 해볼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또는 1대1 과외를 하면서 보통 과외 선생님들이 아이 속도에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을 같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주는 또 많은 양을 주지 않는 그런 선생님하고만 수업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 가지 않고 혼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서 혼자 해도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고 보통은 이제 한 중3 후반이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아무리 좀 학습 역량이 좋고 진도도 빨리 나갔고 심화까지 끝낸 학생이라 하더라도 보통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조금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요런 이야기를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진도도 많이 안 나가 있고 중학교 공부에 제대로 적응도 안 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 말은 솔직하게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둘러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는 의사 표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하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아이가, 딱히 대학에 대한 욕심이 없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죠. 그죠? 대학 갈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힘들게 대학을 가야 하는 그 과정을 견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 대신 언젠가 성인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인이 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직까지 예를 들면 구체적인 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준비를 대학 가는 걸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죠. 솔직히 따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이가 대학을 갈 이유를 못 찾겠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성인이 될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성인으로서 독립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 반드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을 갈 게 아니면 나중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뭐 그 직업 기술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경제 교육 이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뭐 가치관의 교육, 기본 상식에 대한 교육 이런 거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게 뭐 100% 바람직하다 이건 아닌데 워낙 어릴 때부터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많아서 대부분 애들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대학도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싫다라는 그 이면에는 상위권 대학은 가고 싶다.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다. 또는 적게 하고 싶다. 공부를 적게 하고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그만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지만, 근데 노력은 하지 않고 목표만 높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하지 않을 거면 그 양을 왜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뭐 요즘에 의대 열풍이니까 의대를 가고 싶대요. 그런데 그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 정도 양은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표를 낮춰야죠. 인서울 하고 싶어? 그러면 인서울 네가 원하는 학과에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보통 이건 경험이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면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목표는 낮추지 않아. 그 대학은 갈 건데 목표는 낮추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 그, 보통의 경우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 사실 뭐, 충분히 심화라든지 선행 공부도 안 했는데, 이제 학원에 이제 가면은,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막 초등학교 때 비하면 또 공부 양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대놓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원 가기 싫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혼자 하겠다는 표현이 이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 학원을 안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순한 표현이고 학원을 안 가기 위해서 그 이제 좀 빡센 양을 너무 많은 양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양을 준 학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 학원의 단점을 막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듣겠다라든지 어 또는 뭐 거기 반 분위기가 이상하다든지 뭐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그게 사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죠. 아이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쪽 학원이나 담당 선생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부모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아이 말을 많이 믿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이건 언제 드러날까요? 네. 고등학교 가면 바로 드러납니다. 네. 중학교 때 컨설팅 오면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참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이렇게 조금 끌려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이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위한 공부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일정 양을 해야 되면 그걸 참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힘들더라도. 근데 이게 참고 이겨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건 물론 제가 체감하는 거지만 아주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요즘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좀 지나치게 마음 읽어주게 하고 큰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유는 배웠고 자유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배우지 못한 그런 방식의 훈육으로는 제대로 이렇게 좀 정립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혜택 이런 것들, 부모님의 희생, 뭐 열심히 또 학원 또 날라주고 또 학원비 대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굉장히 부모님의 어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이런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만약에 이제 주로 어머니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엄마를 되게 만만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공부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보통 이때는 이걸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통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 사춘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춘기하고 그냥 하기 싫은 거를 참지 못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걸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시기가 딱 겹치다 보니까 이걸 또 구분을 또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죠.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점수일 거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못 간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 중학교 때까지는 또 거기다 환경적으로 내신이 굉장히 쉽다 보니까 점수도 또 쉽게 나와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할 게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겸손하게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자마자 깨져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무너지는 왜 상위권 중학생들이 많다고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중학생 중에선 정말 원래 아이가 정말 성실한 아이인데 뭐 힘든 걸 참아낼 줄도 아는 아이인데 정말 그 입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준비를 못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미리 부모님께서 다 알아보고 준비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힘든 걸 참아내는 걸 못해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또는 자신의 목표를 낮추지는 않고 목표는 높게 잡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스스로 내가 하기 싫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부가 하기 싫구나. 내가 목표는 높은데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아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알 수 있어요가 바로 티가 나요. 아이가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학원을 안 가겠다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탓을 하고 이게 많아요. 티가 바로 나요. 그런데 본인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쏙 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또 그거를 그대로 이제 좀 그 아이의 의사를 또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요즘에 많다 보니까 아이 생각대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클까요? 어떻게 클까요? 사실은 되게 아이가 이렇게 놔두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포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은 이게 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동안 숙제를 굉장히 이제 답지를 뺏기거나 이렇게 속이고 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최상위권부터 그렇지 않은 아이들까지 골고루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일 다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서 지금 이 영상도 뭐 거창한 입시 정보를 기대하고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것도 이 주제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드리려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안 돼서 그 정보를 챙겨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좀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또 좋은 선생님들 있어도 그걸 다 챙겨가려면 기본적인 어떤 의지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표든 자기가 하기 싫은 고비는 오거든요. 그 어떤 아이도 그건 다 맞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느냐 안 이겨내느냐 그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매 순간 고비가 와요. 중학교 때도 고비가 오고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갈 때마다 또 고비가 와요. 거의 이제 1, 2년에 한 번꼴은 고비가 와요. 왜냐면 환경이 많이 바뀌거든요.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학년에 맞는 고비가 왔을 때 그걸 힘든 걸 이겨내 봐야 돼요. 그러면 작은 그 성공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그다음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나도 되네? 또 괜찮았어. 하면은 다음에 그 도전을 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거 뭐 제 추측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으면 좀 피해가는 게 습관화된 친구들이 저는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애들 컨설팅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학습에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힘든 걸 견디질 못하고 자기 마음을 포장해서 말을 하고 합리화하고 또 심지어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학교 때 발견돼서 말씀드려도 이제 이거를 빨리 발견해서 고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걸 수용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에 이제 끌려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원에서 너무 많은 말도 안 되는 양을 많이 준다.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선생님하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도 결국엔 아이 말을 믿고 따라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학원에서는 그 아이에게 그만한 양을 준 적이 없어요. 아이가 많이 못하는 걸 알고 그 양을 버거워하는 걸 알고 양을 좀 조절해줘도 아이는 그냥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부모님은 이미 아이의 논리에 이제 끌려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냉철하게 아이를 봐야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상의해서 이제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은 아이의 논리에 끌려간다라는 걸 제가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사실은 조금 발견을 해서 일찍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애들 중에서도 그 기회를 잡는 아이도 있지만 못 잡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언제 발견되면 고1 첫 시험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이과를 가게 되면 양이 좀 많아져요. 이제 수학과 양이 그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고3 때 우리 아이가 전교 1등하고 1점 초반 찍고 의대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의대를 쓰려고 하니까 원서 쓸 데가 없어. 왜? 수능이 안 나와. 수능 최저를 못 맞춰.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발견된 시기는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고1 때 많이 발견됩니다. 늦어도. 아무튼 이미 그때는 이제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입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제 그걸 채우기에는 너무 이제 늦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도 자체가 옛날 부모님 때처럼 고3 때 역전이 가능하고 이런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발견되면 너무 이제 그때 막 후회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세요. 선생님 저 몰랐어요. 진짜 이런 줄 몰랐어요. 애가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저 컨설팅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서 늦게 와서 후회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를 양을 속이거나 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을 어머니한테 이제 합리화해 왔다거나 이걸 이제 뒤늦게 발견하시고 엄청 후회하시는 경우를 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가 예비 고1 때 또는 고1 때 발견되면 그땐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중2 때 와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한참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좀 엄청난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선해 본 적도 있고 개선이 어려웠던 적도 있고 이제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거 일단은 하기 싫은 걸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자기가 목표로 하는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당연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게 실제로는 잘 현실에서 부모님들 아주 교양 있고 상식 있고 되게 인품도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 자녀를 보는 시각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어,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이런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부모님의 욕심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이를 무슨 대학 이상으로 보내야겠다라는 거는 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심리가 반영되면 제대로 된 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만약 정말 솔직하게 엄마 난 대학을 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난 사실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고 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만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잘라 끊어버리죠. 왜? 넌 대학을 내가 생각하는 그 대학 이상 가야 되니까.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아이가 솔직하게 나와도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애는 어떠냐면 엄마한테 솔직한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상담하면서 다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마음을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아기 때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유아기 때부터 조금 큰 나이 또래 항상 고비가 오잖아요.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거.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어릴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어. 이런 거보다는 조금 참고 인내하는 걸 키워주는 훈육이 그때부터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유아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렇게 왜 중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가 생길까. 특히 저는 이제 되게 유전적으로 뭐 일단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 한 번씩 진단하다 보면 그 원인을 찾으면 어릴 때로 거슬러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의 훈육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애들이 인내력이 약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환경적으로 요즘에 그 스마트 기기 노출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중독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보면 종이로 된 텍스트를 되게 읽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참고 자기가 일정 시간 앉아서 해야 될 공부를 이제 집중하는 그런 훈련, 연습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되게 갈수록 많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부터 이미 그런 절제와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줘야 그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더라도 공부가 그렇게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미 그때 습관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중학교 오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좀 아이 입장에서 많이 힘든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뭐 보통 제가 만나는 시기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라서 사실 그때 만나도 저는 웬만하면 고쳐보자라고 제안을 드려요. 고치려면 너무 힘들긴 해요. 사실 그 나이 때 오면.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근데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대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쳐지는 아이들도 있고 못 고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몇 년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엔 고친 아이들은 제가 지도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잘 잡아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사춘기 때도 여전히 많이 받고요. 부모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님 역할이. 그래서 개선이 된 아이들은 부모님의 훈육 스타일이 바뀐 경우예요. 사실상. 그래서 부모님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개선이 안 된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의 소통 관계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려도 부모님들이 그걸 개선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리 밖에서 선생님들이 애를 써도 집에 가서 스마트 기기 뭐 사용 시간 조절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보도록 또 휴대폰 지워주시고 아이하고 소통할 때 이런 거는 받아주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그게 이제 하던 습관이 있고 또 아이가 징징징 거리면 우리 애기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여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본 부모님들의 모습은 아이의 의사를 이제 존중해 줘야 하는 건 또 존중해 주고 또 이건 반드시 네가 해야 해라는 건 구분해서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거꾸로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선택이 반영돼야 될 아이의 관심 분야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무조건 무슨 대학 이상 가야 돼. 또는 너는 의대를 가야 돼. 너는 약대를 가야 돼. 이걸 부모님이 선택하고 약간 강요하세요. 본인은 강요했다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강요하시고 거꾸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당연히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기본적으로 심어줘야 될 좀 마인드,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은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 사춘기 때 보통 많이 발견을 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춘기 때 이걸 풀려면 단순히 이걸 아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런 경우들 보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왜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인품도 좋으시고 교양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이 얘기를 꺼내면 어떤 분은 또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부모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고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훈육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걸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끼리만 안 되고요. 좀 주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발견되면 부끄러워서 숨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개선해 보려고 하다가 애가 너무 사고를 치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이게 저희끼리 알아서 해볼게 하고 숨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알아요, 선생님들이. 애가 좀 특이하다라는 건 많이 알아요. 여러 아이들을 몇 해에 거쳐서 가르치고 또 동시에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바라보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 다 아십니다. 아이가 특이하다면, 특이한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께서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또는 내가 모르는 이런 조금 문제가 있으시면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 편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불쾌하실까봐 대부분 말씀 못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와달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모든 어른들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같은 공통적인 좋은 습관과 좋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게 사실 100%는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들께 그런 아이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한 피드백을 좀 말씀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또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게 뭐 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드러내고 개선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이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사실 입시 관련된 정보를 얘기하고 싶어도 이게 태도가 안 잡히니까 찾아오는 컨설팅 의뢰 오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뭔가 요런 프로그램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문해력이 안 돼가지고 인크리딩 진로 독서 못 들어간 애들이 있다니까요. 문해력이 안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못 들어가고 수학이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 왜 안 되겠어요. 힘든 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학종 준비 컨설팅 하고 싶다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보통 애들한테 어, 대학 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 뭐 꿈을 이루고 뭐 꿈을 찾아라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성인이 되면 자기 인생이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교양과 상식은 갖춰야 된다는 거. 그건 얘기해 주거든요. 그걸 지키고 나머지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대학을 가겠다 먹으면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라 얘기를 하고요. 또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고 기술을 배우겠다? 그럼 기술은 어디 쉽나요?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대학 가는 거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 일단 정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힘든 건 반드시 온다고 얘기해요. 힘든 건 오는데 어느 분야를 가든 만나는데 도망가지 말고 이겨내라고 합니다. 부딪혀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도망 다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판단해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같이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뭐 제가 저희 하지민경연구소만으로는 안 되면 심리상담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도움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